안녕하세요, 춘봉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건 아니고 환수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날을 거의 맞춰서 하고 있어요. 매일 하면 저도 지치다 보니까 이제 30개의 수조 정도를 유저하면서 환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목요일,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이제 오후 7시 정도에 퇴근해서 밥 먹고 뭐 씻고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보면은 한 9시쯤 환수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9시쯤 환수를 시작하면 이제 지금 거실에 보이는 수조만 하루 정도 환수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수조들은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또 새벽까지 환수를 해서 총 이틀에 걸쳐서 한 물 빼고 물 넣고 뭐 왕 전면 닦고 뭐 고기들 상태 확인하고 안 좋은 고기들 치료하는데 치료함으로 옮기고 뭐 이런, 그리고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을 물고 있거나 이제 번식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텀블링을 시키는 작업까지 하다 보면은 총 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잡으면 이제 일주일에 저한테 수조에 들어가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 빼고 12시간 정도가 되겠죠. 이제 이 수조는 트로페우스 드보이시 수조예요. 천에 600짜리 수조인데, 펌프가 뭐 물량에 비해서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회수호 수조로 운용되었어요. 작다 보니까 여과제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펌프나 상면 여과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물이 떨어지는 칸이라 그러죠. 물이 떨어지는 칸이나 이제 물이 이제 상면 여과기는 물이 올라오는 칸, 첫 번째 칸에 여과 솜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잉어한테 사용하는 그 기공이 넓은 그런 매트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수족관이나 이제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여과 솜이라고 치시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칸에서 웬만한 슬러지들이나 큰 이물질들은 걸러주니까 관리가 용이한 편이 있어요. 뭐 수조 상태에 따라서 보는데, 1300 수조나 앞에 보이시는 1000 수조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뭐 작게는 뭐 15% 정도 환수할 때도 있어요. 이제 물 상태에 따라서 환수량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애들 고기 상태에 따라서 너무 많이 하면은 쇼크도 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수하는 양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저는 환수를 되게 여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원래 같았으면은 뭐 세탁기 호스 같은 굵은 호스 갖다 물을 확 빼서 할 수 있는데, 저는 환수하면서 물고기를 관찰하는 시간이 더 좋아요. 환수하면서 이제 좀 더 애들 상태나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앞에처럼 작은 호스로 그냥 빼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스펀지 여과기는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슬러지가 쌓이게 돼요. 스펀지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한 번 정도 털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수조에 물을 빼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짜주시고 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조가 꽉 막히다 보니까 이제 기포도 좀 덜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트로페우스 알비노큐필리 수조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많고 먹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저는 한 40% 정도의 환수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먹는 양과 이제 수조 개체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관리가 다른 편이겠죠.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사육자가 그 수조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지 환수량이나 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다 달라져요. 아무리 전문가가 와서 한다 그래도 수조를 제일 잘 아는 거는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걸 숙지하시고 이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조 상태를 잘 확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 이제 그 수조 상태에 따라서 환수량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수조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정해줘갖고 수조 몇 번 20% 환수다, 30% 환수다, 40% 환수다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조 상황에 맞게 환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개인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누가 뭐 몇 퍼센트 환수해라 이런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환수를 할 때 이제 통에다 다른 분들은 하루 정도 묵혀둔 물을 쓰셔서 염소를 제거한 다음 환수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필터를 사용해서 바로 그냥 직수를 틀어서 이제 어느 정도 염소를 제거한 다음에 환수를 하게 돼요. 이제 대형 수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수조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진짜 뭐 소형 어종 축양장으로 엄청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볼탑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물이 차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근데 가정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다면 물을 받아두신 다음에 환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환수는 강아지나 고양이들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도 화장실 좀만 더러우면은 화장실 안 쓰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더럽게 사육하는 데는 병도 오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야생의 자연을 똑같이 수조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비슷하게나 맞추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억지로라도 더러운 물들을 쉽게 말해서 밖으로 내버리고 깨끗한 물을 다시 집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환수는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냥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수를 많이 요즘 얘기했는데, 제가 한마디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업을 하는 종류도 있고, 뭐 폴립테스나 가무치 같은 경우에도 폐업을 하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이 깨끗한 상태에서 용존 상소량이 없어도 걔네들은 이제 폐업하니까 상관없는 애들이고, 뭐 소형 어종 같은 경우에도 물이 수면하고 공기하고 이제 막 있으면 어느 정도 용존 산소량은 물에 녹아 내린단 말이에요, 산소가. 그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소형 어종 같은 경우에는. 대신 작은 수조에 많은 수초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그 질산화 사이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 하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해보면 집에서 한번 봅시다. 집에서 수조에 30큐브 수조, 30cm 수조에다가 시클리드를 키우시는데 한 마리 키우시는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거의 보통 5마리에서 6마리, 많게는 10마리도 키우세요.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먹이량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걸 환수 안 하고 그냥 냅둔다면은 그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그 수조, 그 사이즈의 수조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무한수 시스템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어떤 물고기든 가능하다고 했으면은 아쿠아리움이나 양어장이 벌써 도입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설비 쪽하고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쿠아리움에 무한수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용존 산소량만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환수를 안 하고 여과기도 안 했으면은 설비 비용 조금 들어가죠. 그럼 인력이 조금 덜 들어가죠. 그리고 인력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그게 다 이윤으로 남는 거잖아요. 양어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설비비 덜 들어가죠. 그럼 인력 덜 들어가죠. 일 줄어들죠. 생산량만 나온다면은 뭐 무한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환수를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한 아쿠아리움 펭귄 수조가 있는데, 펭귄 수조는 보통 담수를 쓰기도 해요. 담수를 쓰기도 하는데, 어떤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수를 해줘요. 자연 환경과 최대한 맞춰서 해준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환수에 쓰이는 소금 양만 1년에 몇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조에서 그거를 모든 어종에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짚고 넘어갈 것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무한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보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집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다들 똑같은 물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무한수는 어느 정도 아주 예외의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거북이 같은 경우에 뭐 5개월, 6개월 무한수를 키웠다. 거북이 수질에 민감한 어종 아니에요. 6개월 키웠다고 무한수 성공한 거 아닙니다. 거북이도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수질에 아무리 민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피부병이나 그런 게 오게 돼 있어요. 자라 같은 거 한번 키워보세요. 자라 수질 조금만 안 좋아져도 바로 등 벗겨지면서 병 오거든요. 잉어, 붕어 이런 거 수조에 키워보세요. 걔네들이 자랄 수 있는 시기에 먹을 만큼 먹으면서 그거를 감당하면은 그 수조가 유지가 되겠어요? 거의 말려 죽여가면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살아있게만 하면서 밥을 주면은 무한수 가능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왜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양어장, 아쿠아리움, 물방 하시는 분들이 왜 무한수 안 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한수가 여과기를 가지고 있는 환수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물생활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